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입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남긴 국내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최악의 참사인데요. 희생자 가운데 지역민들이 다수 나오면서 혹시 주변에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있는지 조심스레 묻는 게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침통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가족들의 슬픔은 어찌 상상도 못하겠습니다만 사고 현장을 간접적으로 지켜본 많은 분들도 내 일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비통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 마음들을 회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힘듦을 갑자기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고. 억지 긍정으로 이겨내려고도 하지 말고 힘들면 얼마 동안이라도 힘들어 하라고.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하니 몸을 조금만 움직여 보시라고.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해지만 억지로 애써서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 앞을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마음의 바람을 좀 통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전남도의 수습 상황 들어보고요.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전망대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특집 수고했어 올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사흘째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고에서 전남에서는 70여 명이 넘게도 희생이 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상황, 또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 등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라남도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도 도민안전실 강영구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은 어디에서 업무 보고 계신가요? 여기 무안공항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무안공항 인근에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대책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대책 상황실에서 계신다. 네, 공항 예. 옆에 있는 갈리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남 도교육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남 지역에서 희생된 분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좀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희생자분들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전체 이제 179분 중에서 우리 전남의 주소지를 근 분이 75명입니다. 이제 강주가 이제 81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전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유가족분들께서는 무안공항에도 합동분향소를 좀 설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운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무안에 있는 이제 스포츠파크에 이제 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 이제 유가족 가족들 분께서 이제 무안공항에도 이제 분향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분향소 작업을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아마 이제 전부 완료가 돼서 이제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무안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다른 합동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는 장소도 알려주시죠. 현재 이제 전라남도 21개 모든 시군에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예. 정말 가슴 아프고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예도 기간에 이 각 지역별로 목포라든지 여수, 순천 이렇게 다 이제 이미 공지가 돼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역, 여수는 여수시청, 또 순천은 순천시청, 또 광양 같은 경우에는 광양시청 이렇게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지금 무안공항 내에서 머무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간에 지금 어떤 형태로 머물고 계신 건가요? 대부분 이제 유가족들께서 공항에 대부분 머무르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공항에 계시면서 저희들 공간을 그 쉘터라고 있습니다. 임시 그 텐트처럼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임시 텐트를 저희가 한 207동이죠. 이제 마련해서 여기에서 이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예. 그 유가족 이용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예. 예, 꼭 그 이제 숙소가 다른데 필요하신 분들은 목포대학교에 저희가 목포대 기숙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한 200실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받아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숙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예.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또 의료 지원, 또 무료 밥차 지원, 또 우리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 지원 이런 부분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신 유가족분들께서는 대부분 시신 인도를 아직 안 받은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예. 저희가 어제까지 4분 정도만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셨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희생자들은 신원 확인 절차가 아직도 진행이 중이라는 것인데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 174명 정도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신원 확인은 다 이제 147분 정도가 신원 확인이 됐고 예. 이제 32분도 현재 확인 중에 있는데 예.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DNA 검사라든지 또 국발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예.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최종 신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또 유관 부서와 이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항 내에 머무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들이 또 나오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가족분께서 정말 이렇게 피통하시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대1로 우리 전담 공무원을 다 지정을 다 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예. 유가족분들께서 애로운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24시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즉각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차원의 유가족 지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에 가족, 친지를 또 잃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심리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렇게 그 충격을 받으시고 그럼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거나 또 친지를 잃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충격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의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예. 이제 워낙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신 분도 이제 하루에 몇 분씩 계시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료진을 아예 배치해서 의료진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도록 했고요. 또 심리 지원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또 그 심리 지원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유가족들 분께서 찾아와서 필요시에 상담하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공항이라든지 또 인근에 이동 버스를 배치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 또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시신 인도는 지금 4분 정도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례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장례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만 장례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담당 직원을 전체를 배치해서 장례 지원 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현재 장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에서 예. 이제 일단은 전체를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예약을 해드리고 예. 또 지원 부분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예. 이제 발인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난 시신 인도 또 장례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남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이시는지 또 어떤 과정 남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4분 정도 이제 이미 장례식장으로 가셨고 예. 오늘부터 아마 28분 정도가 현재 이제 장례식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마무리되는데 여러 가지 사주 절차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예. 저희가 지원해서 이제 장례 절차는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 이런 부분도 고인에 대한 저희가 당연히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정말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강주 광역시라든지 또 무안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총 동원해서 정말 최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도민안전실 강영구 실장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뉴스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이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좀 우려감,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무안공항과 좀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규모의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여수도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예.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4개 지방공항 조류 충돌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공항은 총 12건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예. 2019년과 2020년 각각 3건, 21년과 22년 1건씩, 그리고 지난해는 3건이고 올해 1건 등입니다. 같은 기간 여수공항 운항 편수는 33,931건으로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35%입니다. 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충돌이 1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공항으로 나타났는데 예. 반면 운항 편수가 많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은 0.034%더라고요. 예. 이렇게 발생률만 놓고 보면 여수공항이 김해공항의 운항 횟수보다는 적지만 사고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참고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운항 편수 11,004편에 조류 충돌 10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0.09%로 국내 공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예.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을 뭐 비교할 사안은 또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순천 시민사회가 탄핵 정국에 미국을 방문해서 비난을 산 김문수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민주당에 요구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순천 시민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경실련은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다. 그러면서 예. 아직도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을 대신하는 행위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예. 경실련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의무가 있는데도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를 민주당에 요구를 했는데요. 예. 김 의원에게는 표결 불참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하고 의정활동에서 추진할 대표 정책 등을 상세히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들리는 얘기로는 딸을 만나러 미국에 갔다라고 들려오던데 김문수 의원 측에서 다시 명확히 밝힌 바는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명확하게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뉴스 브리핑인 만큼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리 한번 쭉 해주시죠. 네, 유독 다사다난했던 2024년입니다. 다사다난 이 말처럼 어울리는 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 1년 사이 어려운 경제 상황부터 미국 대선과 계엄에 이르는 혼란한 시국까지 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업 피해가 잇따랐고 인구 감소 문제와 경제 불황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에는 후보들이 경쟁에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 얼룩졌었죠. 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순천에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30살 박대성이 10대 여성을 뒤쫓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한 겁니다. 당시 박대성은 진술에서 기억이 없다고 답변에 공분을 샀고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전남 의대 공모에 따른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갈등, 또 더 나아가 순천 지역 정치권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지역민들을 위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2월은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시작해 참사로 끝났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한순간에 희생당하는 어이없는 참사는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특히 동병상련의 애끓는 사연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한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 얘기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 지역은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잔인한 참사를 우리 함께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견디기 힘든 시련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 2025년은 청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인데요. 내년에는 청취자 모두 따뜻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올 한 해 정리 그리고 내년 또 덕담까지 쫙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올 한 해 뉴스브리핑 고생 많으셨고요. 장 기자님께서도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신속하고 좋은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 구성원들과 함께 올 한 해 돌아보는 특집 수고했어 올해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전망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마련한 적은 한 번도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라디오 전망대 구성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분씩 차례차례 구성원들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 팀을 잘 오랫동안 이끌어주고 계신 작가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목소리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 댓글 읽어주는 작가를 조금 했었고요. 라디오 전망대 전체 구성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출연하라고 하면 출연도 하고 여러 가지 라디오 전망대 깍두기 이선아 작가입니다. 깍두기라고 하기엔 네. 너무 20년 되셨고요. 네. 자, 다음 이미지 리포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요일 칭찬해주세요. 목요일, 금요일 민원 해결사를 맡고 있는 이미지 리포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지연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요일 문화산책 코너를 맡고 있는 김지연 리포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막내 김진호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요일 코너 이번 주 이 노래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구성원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 한 해 좀 기억에 남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먼저 올해 큰 뉴스들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 일요일 아침에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뉴스 컷과 또 분향소의 분위기부터 듣고 오시죠.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오늘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과 부딪혀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큰 사고가 이렇게 날 줄 몰랐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평온하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너무나 이런 게 겹치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사고라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들 여행길에 떠났을 텐데 그것도 다 와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슬프고 그분들이 다 좋은 곳에 평화스러운 곳에 가셨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우리가 뭐 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잘 또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너무 슬프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요일 아침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침에 이제 막 저희도 엄청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처음 보시고 좀 어떠셨는지 일단 오늘 현장은 작가님께서 분향소를 또 갔다 오셔서 네, 담아오신 맞습니다. 거죠. 어떠셨나요? 좀 분위기가? 네, 오늘 저희 큰딸 아이가 방학이어서 대학생인데 방학이어서 여수시 문화올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와 함께 이제 헌화도 하고 좀 묵념도 하고 좀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저희가 갔던 시간은 점심 시간대여서 그런지 좀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예. 오전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왔다 가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추모객들이 오실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김진호 아나운서 또한 아침에 뉴스를 월요일 아침부터 전하는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뉴스가 참 일어났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이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나 그런 마음에 좀 많이 무거웠고 좀 착잡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두 리포터 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네. 우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저희가 다뤄볼 뉴스들이 참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할 만한 것은 뭐 하나 꼽자면 그 다음 네. 하나죠. 그렇죠. 예. 이것뿐이겠죠. 예. 너무 네.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뭐가 정말 그렇게 저희는 비상이었죠. 저희가 정말 네. 비상이 걸렸던 그 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12월 3일 밤으로 잠깐 돌아갔다 왔는데 자, 약간 정말 이게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도 아마 저희 뭐 김지원 리포터부터 방에 있던 그 리포터 분들께서 먼저 뉴스를 막 올려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TV로 다 같이 이제 각자 집에서 봤던 것 네. 같고 네. 그날은 아마 작가님도 그렇고 뭐 밤을 꼴딱 새셨죠. 네. 저희도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걸 어떻게 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뭐 몸은 떨어져 있어서 각자 가정에 계셨겠지만 네, 같은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방송으로 녹여내야 되나 이건 정말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봤던 네. 그런 모습이었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 아마 이미지 리포터가 가장 놀라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처음 제가 그날 원래는 그 다음 날 서울로 갈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가정 그렇죠. 일 때문에 예. 가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정이 있어서 그날 밤에 우리가 9시, 10시 사이에 출발을 하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 저희 남편이 비상계엄이라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을까? 저는 이 단어를 제가 교과서 우리 현대사에서 배웠을 때 이때 이후로 저한테는 없을 거 생각했었거든요. 다 그랬죠 뭐. 그 비상계엄이 맞을까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직업상 저는 어디를 갈 때 각 지역의 교통 CCTV를 확인을 해요. 정말 직업병이네요, 이거는. CCTV를. 네네. 서울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고속도로에 CCTV를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진입하면 안 되겠 싶어서 그때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울 가실 계획이었는데 급히 이제 철수를 하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뒤로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때까지 정말 긴장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바로 또 김지연 리포터가 현장을 또 출동하셨죠. 네. 바로 그날 밤부터 그날 느꼈던 점들 좀 얘기해 주시죠.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장에 리포터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원래는 또 이제 이미지 리포터가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여전히 그분들은 뜨거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회 현장을 가셨죠. 네, 예. 집회 현장에서 그 사실 이분들도 굉장히 망설임 끝에 나오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그 추위와 싸우고 엄청난 그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이번 계엄을 과연 우리가 또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나오셔서 그럼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 이거는 정말 아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더 첫 계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순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 그런 역사 책에서만 봤을 법한 일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시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차가운 바닥에 다시 또 나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목소리를 네. 또 담아와 주셨는데 네. 저희 이제 뭐 이 일의 특성상 이런 일들을 좀 저희가 충격을 받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일적으로 잘 풀어내야 한다, 담아야 한다 이런 사명감이 다 있으셨고 그렇죠. 그 중심에 또 작가님께서 그 비상계엄 터진 그 새벽에 또 섭외 전화를 그렇게 네. 여기저기 맞아요. 하셔서 맞아요. 저희 그 제가 아침에 8시쯤 그 다음 날 뭐 7시 8시쯤 일찍 출근을 했는데 그 아침 일찍 그 현장 국회에 있던 국회의원 또 연결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네. 네,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언제 제가 이제 작가 경력이 20년 차 됐어요. 라디오 전망대만 15년을 뭐 맡고 있는데 정말 그때만큼 긴박했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국가적으로도 긴박했지만 그 방송을 준비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긴박했고요. 뭐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그렇고 저희 뭐 컨택 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밤새 전화를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김진호 아나운서도 이제 이번 주 이 노래라는 코너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좀 그 코너는 좀 소프트하고 좀 쉬어가고 말랑말랑한 코너인데 네. 이런 그렇지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와중에 아이템 선정도 꽤나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아이템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많았고요. 저는 사실 비상계엄 터졌던 날 다음 날 바로 아침 뉴스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랬잖아요. 출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랬죠. 또부터 걱정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네. 방송사 언론부터 통제. 그리고 통제를 하다 입사한 지 뭐 보니까 2달 만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겪은 네, 거죠 다 지금. 겪었습니다. 네. 현장 연결도 해서 또 그 당시 시민들 반응도 좀 살펴보고 하느라고 어떤 뉴스를 하면 고르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때 이제 집회에 있으셨던 한 어떤 노인분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또 뜨겁고 또 So sorry. 네, 오, 감동적이었고 너무 해서 좋았어요. 네. So happy, so sorry 막 So 이렇게. sorry.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골랐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차갑고 팍팍한 전국 속에서 이번 주 이 노래에서 좀 따뜻한 네. 뉴스들을 좀 잘 담아와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저희가 올 한 해 또 기뻤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 팀이 만들었던 여수 MBC 특별 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이 다큐멘터리가 물론 저는 박수 제가 한번 치고 가시죠.
자, 물론 저는 참여한 것이 아니고 네. 전임 PD가 진행을 했던 다큐멘터리였는데 무려 이관왕을 했거든요. 아. 네, 일단 뉴스 컷부터 듣고 오시죠.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5%의 이야기가 한국 PD 연합회의 라디오 지역 부분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듣고 오신 대로 한국 PD 연합회 라디오 지역 부문 이달의 PD상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이관왕을 차지했는데 네. 이게 또 다 같이 여기 계신 작가님과 두 리포터분들께서 또 함께 만들어주신 합작인 만큼 어땠는지 또 수상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늦었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상을 서울 가서 수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작가 경력 2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의 결실을 좀 맺는 듯한 좀 느낌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난임이란 주제 자체가요. 네, 예. 그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해서 저희가 6쌍의 부부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각자의 사연을 다 듣고 서울까지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고 뭐 무안 또 계신 곳에 남학 신도시까지 저희가 다 출장을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뵀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각자 달라요. 각자 한 분마다 전부 이야기가 달라서 정말 같이 울고 웃으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정말 지역이 이렇게 열악할 수가 있나를 너무 절감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두 분 리포터들께서도 그 취재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기억에 남는 것들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편은 이때 특집은 그냥 처음에 눈물부터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너무 네. 뭉클했어요. 듣는 내내 처음에는 듣는 네. 자로서. 예. 인터뷰를 하면서도 울고 또 편집하면서 울고 마지막에 그 완성본이 나와서 방송을 들을 때 울고 저희도 마지막 수상했다고 기뻐서 울고 계속 눈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지역을 한정지지 않고 했던 특집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예. 또 지역을 넘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운 것도 있었어요. 예. 네. 또 김주환 리포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보통은 상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기 힘들죠. 이관- 하나도 받기 힘들어요. 네, 아, 힘들었어요. 여러 번 받아봐가지고 농담이고요. 그 한국 PD 연합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네. 거기 뒤에 또 상을 또 받은 거예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네. 어떻게 이관왕을 할 수 있지? 와 정말 대단한데 이런. 우리 전 팀 정말 그냥 대단한데? 단순하게.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 때 네.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맞아요. 네, 그 사례자분들을 구할 때도 너무나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들고 오셔서 저희가 편집하기 좋게 구성하기가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배우 황보라님이 내레이션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컸어요. 맞아요. 네. 그분도 이제 난임이셔서 또 더 깊이 공감하셔서 그런지 그 내레이션 하나하나에 힘과 응원이 또 담겨 있어서 맞아요. 너무 전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하면서 이거- 엄청 우셨다고. 이거 안 들으셔. 김준환 아나운서 왜 하시는 거 보니까 입사 전에 이거 안 듣고 아니 오셨나 봐요. 들어보셨으니까 오신 거 아닐까요? 네, 들어봤죠. 네, 들어보고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회가 된다면 함께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상 욕심. 수상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작품을, 좋은 그럼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싶습니다.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냉철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뭐 매보다는 약부터 먼저 칭찬부터 좋습니다. 네, 먹고 가죠. 자, 라저는 이래서 좋아요 하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듣고 오시죠.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역의 사건, 사고, 이슈들을 다른 시사 프로그램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전망대에서 개헌부터 탄핵까지 다각도로 발빠르게 현장 소식 전해준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첫 계엄이었던 여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 지역적으로 받아들이는 충격이 다른데
좀 실시간으로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좀 취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잘 와닿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기도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걸 이번에 비상기업이 가장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정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힘들었긴 피폐해졌긴 합니다. 그렇죠. 예. 많이 계속 비상인. 네. 24시간이 비상. 또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당연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쓴소리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지역, 이 지역 이슈에 대해서 신병 잡기 쉬운 나이인 것 같아. 우리 지역사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고 향후 발전 구상에 대해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게 딱 그나버려 그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은데 이 지역만의 독특한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토론하는 화요일 날 그 프로그램 들었는데 너무 좀 강하다. 어조 같은 것들이 강하고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졌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 직설적이고 상대방을 막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좀 듣기가 조금 거북했다.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뼈 아픈데요? 네, 뼈가 아프지만 좀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 나오는 것도 정보도 비슷하고 또 항상 현안도 비슷하잖아요. 그럴 그렇기 수 때문에 그런 한정된 것 때문에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담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좀 여러 가지 나물과 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의견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일정한 포맷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상시 개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변화에 비교적 편한 것이 라디오 매체의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좀 바라고 계신지 또 계시는지 계속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바라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사면은 팩트를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립적으로. 저도 그렇고 10대 때는 항상 뭔가 민주당이 아니면 정말 다 나쁜 사람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깰 수 있게 10대 친구들이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학생들이 관심 있게 봐서 더 많이 연령층이 넓어질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또 토론 프로그램이나 피드백 섹션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도 너무 어려운 말로 돼 있고 라디오에서 말을 좀 풀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면은 정치도 좀 알게 되고 사회 굴러가는 것도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피드백 중에는 좀 신선한 피드백이고 저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라전에 바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어떤 소통을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소통. 지금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들과 진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분들에게 들으세요라고만 하고 있었던 건가? 거기에 대한 많은 바람들을 갖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이제 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청소년들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라디오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대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라전에게 바란다라는 것을 좀 직접 취재하셨을 때 가장 좀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시사에 대해서 이제 세대가 좀 변화하고 있다, 교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시사하면 5,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관심이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 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세대 봤을 때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지역이 예전에는 뭐 민주의 텃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두루 보려는 시각이 생기는구나. 다양한 시각들. 네, 맞아요. 작가님 어떻게 네. 느끼세요? 저희도 이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뭐 민주당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서 이게 뭔가 뭐 염증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번 기회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요. 여러 가지 의견 좀 다양하게 담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2025년 또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과 바람도 들어오셨는데요.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국이 좀 안정되고 또 서민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 좀 자기네들끼리 안 싸우고 좀 편안한 그런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가 또 다시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 원하는 취업에 관련해서 이제 좀 스펙도 쌓고 자격증 같은 것도 따느라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내년에 제가 4학년인데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 연말이라잖아요. 그래도 어찌하든 좀 이제 경제는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마지막에 웃어야 되는데 울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대는 이제 좋아야지. 이런 짓거리 없이 웬일 있든지 깨끗하게 좀 좋아와야지. 첫째 건강. 저런 일 안 나게. 내년에는 그런 것 없고 좀 몸 건강해보다 잘 살면 쓰거든. 네, 새해 소망들 뭐 건강, 취업, 웃음 이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아마 모두가 좀 바라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올해 바람도 짧게씩 좀 들어볼까요? 김전 리포터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을 울고 그리고 새해를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울면서 시작은 하지만 또 2025년 또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야, 올 한 해 정말 행복했다. 아,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내년을 좀 바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민들의 이런 민원에 귀 기울이고 더욱 오감을 발동시키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더 잘 전할 수 있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식센스까지 발동해 주세요. 네. 예. 여러 가지 정치 걱정, 먹고 사는 걱정들 많으신데요. 저희도 그런 걱정들 잘 담아내고 또 라디오라는 뭐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가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구성원들 전부 건강하고 네, 다음 뭐 25년도 또 건강하게 프로그램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올 한 해 거의 10월부터 사실 굉장히 늦은 시기에 올해 말쯤에 라디오 전망대에 합류를 했던 구성원으로서 저는 좀 약간 얹혀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자, 내년에는 더 열심히 좀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좀 청취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수고했어 올해도 특집 마무리를 하고요. 아, 참고로 저희 김진호 아나운서는 방송 제작 시간상 먼저 퇴장을 했다는 점 뒤늦게 말씀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그 댓글로 저희 라디오 전망대를 또 지지해주고 있는 맞아요. 친구가 또 진호 아나운서예요. 네. 타임라인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함께한 라디오 전망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아올 텐데요. 내년엔 정말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드렸고요. 저희 방송은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